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윤석열 후보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에 해당합니다. 미시로 추정한 것은 그간 삶의 궤적을 살펴본 결과 미시가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혹자는 을류시 혹은 병술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를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사주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전체를 보면은 수가 매우 많습니다. 수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수는 삶에 안정감을 주고 여유를 주고 포용력을 안겨주는 그런 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지나치게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리플리 증후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가 사주에 이렇게 태왕한 데 비하여 이 사주에는 목이 없고 화가 없는 사주인 것입니다. 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시를 늦게 한 것이나 결혼을 늦게 한 것은 이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구수 끝에 합격을 하고 결혼은 50이 넘어서 결혼을 한 것은 사주에 화가 없으면은 취직할 때 제때 취직을 못하고 결혼할 때 제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병술시로 가정한다면 구수까지 할 일도 없고 결혼도 20, 30대에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시를 구수한 것이나 50 넘어 결혼한 것은 바로 미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혹자는 을류시로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을류시로 보면은 연예인이나 예술가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후보감이 될 수 없는 사주인 것입니다. 시가 미시이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후보가 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화는 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이 없는 사람은 즉 무관 사주는 자기 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투가 매우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사주는 정해진 규정과 법의 원칙에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문 정권을 청소할 적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실리나 실속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강일주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인내력이 매우 강한 사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비견, 편인, 상관 해서 편성이 아주 발달된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조직이나 시스템보다는 매우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편성이 발달된 사주는 난세의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사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검사 생활만 26년 한 것도 바로 한 우물만 파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주의 오행을 분석해 보면 수가 매우 태왕하여 화토를 쓰는 사주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토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고 화토를 살려주는 목은 희신이 되고 화토를 보호하는 금은 이 사주의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화토가 희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에서 목화토 운을 만나면은 크게 발복하여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사주의 기신에 해당하는 수를 만나면은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은 수운에서 출발하여 목운을 거쳐 화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크게 발복하는 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화운에 오면은 크게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운은 바로 용신의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대운에 오면은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화가 없는 것이 큰 약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매우 지지부진한 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목운이 희신운이지만 크게 발복하지 못하고 화가 시작되는 48 계사대운부터 크게 발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국에 화가 있었더라면 임묘진 목운에서 크게 남들보다 출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운에서는 매우 지지부진하여 고시도 구순화하고 결혼도 늦었던 것이 목운에서는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크게 발복하지 못하다가 계사대운 화운이 시작되면서 이 사주는 운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신만 알면은 운의 기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신만 안다고 하여 타고난 사주의 그릇의 크기라 부기 빈천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기 빈천을 알기 위해서는 격국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자월의 개수가 토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격은 흉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흉격은 반드시 역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용한다 하면 극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수를 극하는 토가 이 사주의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무토가 미토의 뿌리를 내려 토가 매우 강건하기 때문에 상관폐인격이 되어 귀격이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상관격은 인성을 만나서 상관폐인이 될 때 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이 커지고 강력한 에너지로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강력한 에너지가 증폭되는 그런 기가 강하게 있어야 크게 출세하고 크게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거나
최고의 거부가 되거나 최고의 천재가 되거나 최고의 출세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는 흉신을 억제할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을유시해라고 가정을 한다면 토를 쓸 수가 없고 상관폐인이 되지 않아 격이 아래로 하강을 하고 미천한 격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병술시라면 병화 때문에 이 30대에 결혼을 하고 고시도 제때 고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시기 때문에 늦지만은 화를 만나는 운에서부터는 비약적으로 출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의 월에 와 있습니다. 해수는 해자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지지율은 40%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목이 시작되는 이민, 계묘월에는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묘함은 무토와 개수가 합하면 화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합으로 기반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이 화운이 오면은 무게합하여 화로 변하게 되고 화가 아닌 운에서는 무게가 합하여 화로 변하지 않고 무토가 개수에 기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토가 토국수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운이 오면은 무게 합하여 화로 변하고 그 화는 다시 화생토하여 토고석 승진을 하는 대운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자와 진이 사마을 이루지만은 자중개수와 진중무토는 무게 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운이 오면은 전부 화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갑오대운에 이르면은 사주의 모든 인자들이 전부 다 용신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오대운에는 거침없이 출세 가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의 월에 국민의힘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또 경자월 신축월을 서서히 지나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주를 보면은 격국이 완벽하게 운을 만나서 성격이 되고 용신 운으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앞길에는 승리만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상관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고 또 이 상관은 정치적 감각이 타고난 것입니다. 이 정치적 감각이 화운을 만나면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이는 비록 정치에 입문한 지는 4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수십 년에 된 정치인들을 제치고 야당의 대권 후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갑오대운에서는 화생토하여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완전한 자리매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